안녕하세요. 강원교육말금 엄지민입니다. 요즘 생태교육하는 학교가 참 많습니다. 텃밭이 없는 학교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인데요. 단순한 체험활동 정도로 시작됐던 생태교육이 최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고 합니다. 깊이 있는 접근으로 생태환경에 가치를 심어주고 또 아이들의 인성과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는데요. 달라지고 있는 생태교육, 생생교육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1,700여 평의 텃밭이 넓게 펼쳐져 있는 곳. 그런데 이곳은 농지가 아니라 학교입니다. 춘천에 위치한 금산초등학교는 전교생 70명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마다 관리하는 텃밭이 있습니다. 저는 토마토를 심었어요. 저는 딸기예요. 옥수수는 제가 좋아해서 심은 거고요. 또 쪄먹으면 맛있기 때문에 심은 거예요. 작물의 종류도 가지각색입니다.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었기 때문인데요. 농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체는 아이들. 그래야 그 기쁨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막상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아이들에게는 즐거움보다는 하나의 일거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르고 싶었던 작물을 자기가 직접 씨앗을 가져오고 그거를 심어서 새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과정을 아이들이 본다면 더 즐거움이 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내 밭이라고 생각하면 없던 애정도 생기게 마련이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풀을 뽑고 또 작물을 가꾸는 아이들로 밭은 늘 붐비는데요. 이젠 제법 농군의 기질도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작물인지 잡초인지 구별을 못했는데 텃밭을 가꾸면서 잡초인지 작물인지 구별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학교 생활의 일부가 된 텃밭 가꾸기. 하지만 교육을 시작하기 전 학교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텃밭 가꾸기가 자칫 이벤트성으로 전락하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이었는데요. 생태교육에 대한 확고한 목표의식 그리고 철학이 있다면 차별화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회성에 그치는 교육처럼 생태학교 운영이 많이들 지금 하고 계신데요. 저희 학교가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학교 환경을 최대한 살려서 생태학교를 운영하고자 고민을 했고요. 농사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랜 기다림 끝에 얻어지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다림 그리고 협동하는 마음 또 서로 공감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다는 생각에 생태교육을 운영하고 있고요. 인내와 협동이라는 뚜렷한 목표의식, 농사의 주체는 무조건 아이들이라는 명확한 방향성. 이렇게 접근하자 성취의 기쁨도 더 커졌습니다. 이건 제가 학교 초에 심은 건데 점심시간에 쌈 싸먹을 거예요. 제가 심은 야채들이 자라니까 정말로 행복한 것 같아요. 건강한 밥상에 대한 교육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장점 중 하나겠죠. 마트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고기랑 상추가 다 어우러져서 입에서 살살 녹아요. 방과 후 교사와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미엠용액을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유익한 미생물을 쌀뜨물 같은 천연재료와 함께 발효시킨 겁니다. 주방이나 욕실 청소에 유용하게 쓰인다고 하는데요. 생활 속의 작은 실천을 통해 환경을 지키는 방법을 아이들은 배워갑니다. 균이 들어가는데요. 균이라고 하면은 나쁜 것도 생각이 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좋은 균도 있던 것을 알게 되었고요. 만드는 과정도 되게 재밌었어요. 무료로 나눠 주었더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매주 수요일에 만들고 있고요. 이 EM 용액을 통해서 부모님들도 환경교육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만든 EM용액은 각 가정으로 배달됩니다. 엄마 선물 사줘. 이거 만들었어? 대단한데. 너무 과연 그 효과는 어떨까요? 설거지할 땐 마지막 헹굼시에, 욕실에 뿌려두면 악취 방제에도 좋습니다. 우리 아이가 만들어줘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런 생태에 밀접한 교육을 한다는 게 뜻깊고 자연 환경에도 많이 유익한 것 같습니다.
엄마가 제가 만든 걸로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시니까 기분이 좋고요. 앞으로도 많이 만들고 싶어요. 원주 귀래초등학교. 전교생 46명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학교를 방문할 손님에게 줄 선물을 만드는 중인데요. 얼마나 귀한 손님이길래 손수 선물까지 만드는 걸까요? 새들한테요. 저희 학교에는 새들이 많이 놀러 오거든요. 이맘때면 학교 주변을 찾아오는 산새들. 도시화와 개발로 보금자리를 잃고 있는 새들에게 집을 만들어주기로 한 겁니다. 직접 만든 집에서 먹고 자고 생활할 산새들을 생각하니 아이들은 괜히 뿌듯해집니다. 새들한테 집을 만들어주니까 보람이 있었어요. 저희가 만든 새집에 새들이 와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이들에게 일일이 설명해 주는 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새집을 만들고 그 집에서 생활하는 새를 관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소중함을 느끼지 않을까요? 자연 생태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 고민을 하다가 학생들이 이제 교과서로 하는 설명보다는 자연스럽게 깨닫게 하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학생들과 함께 새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이사이에 돌이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조금씩 눌러주는 거예요. 분재 교육을 받아보니까 식물도 사랑을 많이 받아야 예뻐진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제 식물이 말을 못한다고 무시하지 않고 이 식물도 잘 키울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외부 강사를 초빙해 생태교육의 폭을 더욱 넓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은 학습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생태교육이란 용어 자체가 낯설었는데요. 귀래초등학교는 잘 갖춰진 환경을 활용해 더욱 살아있는 교육이 되도록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네, 본교는 요즘 교육적 화두인 창의 인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자연과 교감을 통한 친환경 생태교육으로 감성과 인성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습 코디네이터 같은 전문가를 활용해 우리 어린이들에게 살아있는 교육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교육이 필요할까? 학교는 지금도 고민 중입니다. 다른 학교가 하니까, 색다른 경험이 되니까 이렇게 쉽게 접근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얻은 키워드는 가치였습니다. 성과와 결과에만 목매는 교육이 아니라 가치에 대해 먼저 생각하는 교육. 바로 이렇게 말이죠. 야생한데 꽃이 예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벌 같은 식물이나 곤충을 많이 죽였었는데 생태교육을 받으면서 그런 곤충이나 벌 같은 동물들을 죽이면서 장난치고 놀면 안 되겠다고 느꼈어요. 뚜렷한 신념과 목표를 가지고 접근할 때 교육은 더 큰 효과를 발휘하는 법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의 생태교육은 어떤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모든 교육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출 때, 또 아이들이 주체가 될 때 그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학교들이 생태교육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갖고 접근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강원교육 소식통입니다. 도교육청이 학원 통학차량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자료는 통학차량 관리 시스템과 통학차량 알림이 앱을 통해 공개됩니다. 한편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학원은 7월 28일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도교육청이 급식학교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번 점검은 최근 낮 기온의 상승으로 학교 급식 위생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는데요. 동해, 삼척, 속초 지역의 급식학교를 표집해 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방법으로 진행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철저한 위생의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10일 경포대를 시작으로 도내 해수욕장들이 일제히 개장합니다. 메르스 여파로 침체를 겪었던 지역 경제가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는 발판이 되길 기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